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죠. 이 영상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야, 요즘 시장 보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죠? 한쪽에서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아직 꿈도 꾸지 마! 이러면서 찬물을 확 끼얹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2026년에 코스피 7,900 간다 면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요? 오늘 이 거대한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제 20년 경험을 다 녹여서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과외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연준의 속마음부터 들여다볼 거고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7,900이라는 대담한 숫자가 나온 근거를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셋째, 이런 혼돈의 시장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버무려야 살아남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지 그 실전 비법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족쇄죠. 바로 미국 연준의 태도입니다. 이게 지난 1월에 있었던 FOMC 회의록에 나온 말인데요.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다루더군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쉽게 말해서 아직도 물가가 잡힐 기미가 안 보여서 걱정이다. 금리 내리는 건 나중 일이다. 이겁니다. 시장은 이제 슬슬 봄옷 입을 준비하는데 연준은 아직 한겨울 패딩 입고 있는 거죠. 제 눈에는 딱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화면에 딱 보이시죠? 왼쪽의 시장과 오른쪽의 연준. 이게 지금 시장의 동상이몽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은 동풀릴 거란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는데 연준은 돋보기 들고 데이터 하나하나 다 보고 결정할 거야 이러고 있으니 이 둘 사이의 간격, 이 간극이 바로 요즘 시장을 이렇게 흔드는 주범인 셈이죠. 근데 더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자기들끼리 의견이 다 달라요. 이제 금리 내려야 한다는 비둘기파부터 아니 오히려 더 올려야 할지도 몰라 하는 매파까지 뒤섞여서 싸우고 있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집안 단속이 안 될 때는 결국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제일 만만한 게 뭐겠어요? 동결, 즉 현상 유지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안개 속인데 갑자기 우리나라 증권사 한 곳에서 완전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코스피가 7,900포인트까지 간다는 아주 파격적인 전망이죠. 네, 화면에 숫자 보이시죠? 7868. 오타 아닙니다. 하나증권에서 내놓은 2026년 목표치라는데 솔직히 저도 이 숫자 보고 이게 맞나 싶었어요. 연준은 저렇게 으름장을 놓는데 다른 증권사들, KB증권이나 삼성증권은 훨씬 보수적으로 보는데 말이죠.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런 숫자를 불렀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막대 그래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화면 왼쪽을 보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저 파란 막대요. 저게 반도체예요. 전체 이익 전망치 올라간 것 중에 95%가 다 저거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저 쥐꼬리만한 막대는 뭐냐? 반도체 빼고 우리나라 모든 성장사를 다 합친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이 표를 보시면 기가 막히죠. 순이익 전망치가 몇 달 만에 120조 원 넘게 뛰었는데 그게 전부 반도체 덕분이다? 이건 건강한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딱 2000년대 초반 그 무서웠던 IT 버블 붕괴 직전에 이런 걸 봤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요. 나중에 무너질 때 더 아프게 무너지는 법입니다. 물론 리포트의 논리도 일리는 있어요. 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 우리 반도체 주식들이 엔비디아나 TSMC 같은 애들보다 너무 싸다 이거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 돈줄, 그 수도꼭지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연준이잖아요. 제가 IMF 때도 봤고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봤습니다. 잔칫집 분위기 좋다고 흥청망청하다가 연준이 수도꼭지 딱 잠그는 순간 파티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이죠. 시장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달을 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도대체 뭘 사야 하냐? 반도체에 영끌 베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 들고 동굴로 들어가야 할까요?
여기서부턴 제 20년짜리 포트폴리오 노트를 살짝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붙인 별명이 있어요. 스스로 팔자를 고치려는 놈. 항상 돈이 없어서 중요한 투자를 놓친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회사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알짜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팔아서 최대 11조 원이라는 총알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 돈으로 뭘 하겠어요?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남들이 못하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거요. 이렇게 스스로 약점을 극복하고 체질을 바꾸려는 기업. 이런 게 진짜 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SK텔레콤입니다. 모두가 반도체라는 화려한 공격수 얘기만 할 때 묵묵히 골문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비수도 하나는 있어야죠. 우리 계좌의 김민재 같은 역할이랄까요? 왜 하필 SKT냐? 여기 표로 한번 보세요. 다른 통신사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상 배당 수익률이 4.5%.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어딥니까?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데요. 시장이 반토막 날 때 제 계좌를 지켜준 건 대박 성장주가 아니라 바로 이런 배당주였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꽂히는 배당금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그때 시장을 떠났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멘탈을 지켜주는 심리적 안정제예요. 좋습니다. 큰 그림도 봤고 뜯어볼 종목도 골랐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죠. 이걸 어떻게 잘 섞어서 내 계좌를 생존시킬 것인가. 요리에서 레시피가 제일 중요하듯이 투자에선 이 포트폴리오 조합이 전부입니다. 이건 그냥 팁이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수없이 깨지면서 피 같은 돈으로 배운 생존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의 두 얼굴을 모두 인정하세요. 둘째, 공격수와 수비수를 반드시 섞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기계적인 손절. 제가 IMF 때 주변에서 존버는 승리한다면서 물타기 하다가 집 날리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투자는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라면 딱 이렇게 짤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는 원그래프처럼요. 일단 시장 주도주인 반도체의 40%는 태워서 수익을 노려야죠. 그리고 삼성 SDI처럼 인생 역전을 노리는 종목의 20%, 또 시장이 흔들릴 때 내 멘탈을 지켜줄 SKT 같은 방어주의 20%,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저 현금 20%입니다. 이건 그냥 노는 돈이 아니에요. IMF 때처럼 대폭락이 왔을 때 남들이 공포에 던지는 좋은 주식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의 총알입니다. 공격, 수비, 그리고 역습까지 생각한 포메이션이죠. 자, 결론입니다. 진짜 고수는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죠. 연준의 경고와 반도체의 환호.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끌어안고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자,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 계좌 한번 열어보세요. 내 포트폴리오는 지금처럼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시장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너무 한쪽에만 쏠려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부장님 결제 서류 보듯이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과외의 한 줄 요약입니다. 결국 시장은 생존 게임이고 살아남으려면 현명하게 조합해야 한다는 것.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과외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